네, 캠벨 챕터 12번째인 어퍼 유리너리 트랙트 드레이네이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너리 드레이니지는 크게 안테그레이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는 응급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성경률이 레트로그레이드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는 이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스테이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큐테니스 액세스는 주로 이제 레날 스톤의 캐몰라이시스나 결석 수술, 암 수술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레날 아나토미를 보면 이제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에서 30도 각도를 이루도록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 11번째나 12번째 소라직 스파인에서 럼바 두 번째, 세 번째까지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지탈 뷰로 보면 키드니는 이제 수직으로 지면에서 아나토미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도 정도 비스듬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드니의 포스테리어는 쿼드라투스 럼보롬과 소아스 머슬이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그 어퍼폴은 조금 예외인데, 어퍼폴은 다이아프람이 포스테리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폴의 이제 퍼큐테니어스 레날 어프로치를 할 때는 항상 다이아프람 인저리, 예를 들면은 뉴모소락스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레날 파렌카임과 컬렉팅 시스템인데요. 그 유린이 나오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는 키드니의 유린이 이제 나오는 길에 대한 아나토미 설명입니다. 마이너 칼릭스부터 메이저 칼릭스로 모이게 되고, 인펀디블럼을 지나서 레날 펠비스, 그 다음에 UPJ 정션, 유레터로 이렇게 쭉 유린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알 사이드, 레터럴 사이드, 안테리어 사이드, 포스테리어 사이드로 키드니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안테그레이드 혹은 뭐 퍼큐테니어스 어프로치를 할 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키드니의 그 방향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 A와 B 그림이 있습니다. A는 이제 브레델 타입의 키드니라고 하고, B는 호슨 타입의 키드니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A 타입, 그러니까 브레델 타입의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로 접근하는 게 예각으로 이제 리지드 인스트루먼트가 접근을 할 때, 안테리어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예각이라서 이제 펠비스까지 접근하기가 편하고, 반면에 B는 이제 허슨 타입의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보다는 안테리어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펠비스와 예각을 이루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키드니의 베슬 피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크게 보면 안테리어 브랜치, 포스테리어 브랜치로 나눠져 있는데, 특이한 건 또 에이바스큘라 플레인이 키드니에 있습니다. 이게 브레델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을 나누는 경계 부분이 됩니다. 유롤로직 인터벤션을 할 때는 AUA에서 권고사항이 꼭
안티 마이크로바이얼 커버리지를 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세팔로스포린, 그다음에 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혹은 뭐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플로로퀴놀론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그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사용을 중단하는 게 이제 유럴로지 인터벤션에는 이제 블리딩을 좀 컨트롤하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끊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큐테니어스 어프로치를 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헤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0.5%에서 4%까지 나오고 있고, 치료 방법은 네프로스토미를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게 치료 방법이 되어 있고, 딜레이드 헤모리지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AVF나 슈도 아느리즘 같은 게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안지오 엠볼라이제이션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콜렉팅 시스템 인저리라든지 플루라 인저리, 뉴모소락스 같은 그런 인저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스트 커먼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블리딩하고 인펙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퍼큐테니어스 어프로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트로그레이드 레날 액세스 드레이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톤 디지즈나 아니면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같은 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환자가 이제 스테이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유리날라이시스를 해서 유린이 깨끗한지 아니면은 뭐 파이유리아가 있어서 인펙션 트리트먼트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스터디를 해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UA 가이드라인에는 스코프를 보거나 뭐 유레트럴 인스트루멘테이션 이런 이제 인터벤션을 하기 전에는 항상 예방적 항생제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이드와이어를 통해서 유레터 스텐트, 우리가 말하는 WJ 스텐트를 넣을 때 푸셔로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이제 요거를 나타낸 그림인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푸셔의 그 검은색 시암에서 보이는 그 검은색 라인이 심피지스 푸비스의 중간까지 딱 위치게 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푸셔를 조금 밀어서 DJ 스텐트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이나 뭐 폴리우레탄 재질의 WJ 스텐트 말고도 그 메탈릭 스텐트가 이제 말리그난트 유레트럴 옵스트럭션에 예전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 메탈릭 스텐트는 이제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유레터 안쪽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티슈가 인그로스 되고 그것 때문에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유레터럴 스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환자들의 심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페인이라든지 유리나리 심텀, 그다음에 뭐 섹슈얼 펑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퀘스처네어가 있는데, 그게 USSQ라고 해서 유레트럴 스텐트 심텀 퀘스처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심텀으로는 이제 유리너리 얼젠시와 프리퀀시인데요. 그 스텐트 랭스가 길이가 몇 cm짜리 WJ 스텐트를 넣냐에 따라서 요런 그 얼젠시와 프리퀀시가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플랭크 페인이나 플랭크 디스컴포트는 또 그런 유레터 스텐트 랭스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스터디도 있습니다. 이런 유리나리 프리퀀시와 얼젠시를 줄이기 위한 최근의 연구로는 알파 블로커랑 안티머스카릭
그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심텀들을 이제 줄이는 연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보고된 것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심텀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